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2021년 올해부터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 중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쪽과 또 5G 쪽에서 상당한 매출이 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올해가 그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몇 번을 설명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강국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그러나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주 약한 상황입니다. 매출에서도요, 마진에서도요, 비메모리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분야가 크고 매출 또한 큽니다. 또한 이익 또한 더 크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역량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매년 7, 8%씩 성장을 합니다. 2025년도 되면 370조 원 이상 규모로 아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차 산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반도체가.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한국 반도체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꼭 발전을 해야만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 지난해 한 250조, 280조 정도 거기에서 2025년도에는 370조 이상으로 연평균 7, 8%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업계 1위, 또 세계 업계 1위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 글로벌 최정상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합니다. 세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메모리에서는 20% 이상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최강국은 당연히 미국입니다.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미국의 점유율은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상위 한 10대, 15대 기업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유럽에 있고요. 기업별로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말씀만 드리면 웬만한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 기술주 회사들의 대표 회사들입니다. 인텔, 퀄컴,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러한 회사들입니다. 대만의 미디어텍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아주 강한 회사입니다. 또 중국의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회사는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등이지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세계 11위입니다. 많이 뒤처지죠.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인텔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에도 팹리스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러한 대규모 팹리스 회사들은 다 미국에 있죠.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AMD 이러한 회사들이 세계 최고의 팹리스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를 빼면은 세계에서 1%도 안 되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 미국, 유럽, 일본 다음입니다. 최고 기술 보유국은 당연히 미국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수준도 당연히 미국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 메모리 반도체 시장 대비 2배, 3배나 큽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보다 변동성이 낮아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시장 가격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마저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집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D램 가격이 반등을 한다고 하니 기대가 아주 큽니다.
파운드리는 글로벌 다수 기업이 투자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 장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나노, 5나노라고 얘기하죠. 숫자가 낮을수록 정밀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나노 이하 투자를 포기했어요. 미국에서도. 1위는 대만이에요. 알고 계시죠? TSMC. 2위는 삼성전자예요. 두 회사의 양강구도로 재편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TSMC처럼 7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주문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수요 증가 및 파운드리 경쟁력 향상 등으로 지난해 기록을 많이 올렸었어요. 한 30조 정도. 반면에 국내 팹리스 인력도 부족하고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떨어지고 또 제품군도 제한되어 있고 또 창업 기업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팹리스가 2005년부터 10년까지 연평균 한 40%씩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중소업체인 팹리스예요. 우리나라는 또 세계에서 따지면 1%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기술력과 아주 작은 1%도 안 되는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투자비 부담이 아주 큽니다. 국내 파운드리의 반도체 설계 자산이 부족하고 또 파운드리의 대형 고객사를 선호를 하니까 삼성전자나 TSMC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코 쉽지가 않았죠. 또 팹리스 기술도 세계 미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미미한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는 특히 삼성전자가 5G 장비에 대한 매출 점점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TSMC와 더불어서 파운드리 매출도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원년이 2021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G 장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 등으로 많이 지연이 됐던 투자,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태고 주가에도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G 장비주에 대해서 삼성전자 외에도 몇 개 회사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올 2월 3일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는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해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당연히 수혜 원동력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죠. 미국의 이동통신 업계 1위부터 3위 버라이즌과 AT&T, T-모바일 이러한 회사들이 5G 투자에 본격 가세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9월 버라이즌을 상대로 8조 원 규모의 5G 장비 수주 성공한 점 기억하고 계시죠? 이어서 AT&T, T-모바일 등 미국 통신 4개사로부터 국내 5G 장비 수주 공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중에 미국 통신사에서 대규모 수주 소식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월별 장비 매출 규모로 보면 오는 3월에는 주가가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5G 장비주 여러 개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도 적극적으로 5G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국내 장비주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 또한 아주 큽니다.